23페이지 시작할게요. 바로. 자, 일단 문단의 번호부터 매겨보십시오. 문단이 좀 많아가지고 나중에 보기 힘드니까 1, 2, 3, 4 뒷면 넘기면 좀 더 있죠. 칠문단까지 있습니다. 자, 번호 표시하셨으면 돌아오셔서 우리는 1문단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캔따니? 또 누구니? 자, 인체는 끊임없이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같은 외부 물질의 공격을 받습니다. 자, 여기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이라고 하면서 무엇의 구체적인 예시를 알려줍니까? 그렇지, 외부 물질의 구체적인 예를 알려줍니다. 이런 외부 물질의 공격을 받게 돼요. 우리가 너네 손을 정말 빡빡빡빡빡빡 재시니? 예. 의심스러운데? 그래서 가끔 손을 제대로 깨끗하게 못 씻으면 손에 세균이 남아있죠? 그리고 바이러스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감기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의 공격을 받게 돼요. 자, 이들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자, 괄호로 한번 묶어볼게. 자, 이것들은 이라고 했을 때 이들 당연히 위에 있는 저 외부 물질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감염이나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해서 끊어줘. 맞아, 저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감기 같은 질병에 걸리게 돼요. 따라서 인체는 이와 같은 외부 물질의 침입에, 자, 우리 아까 외부 물질이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이라고 했죠. 이것의 침입에 저항하고 방어하는 작용을 만들게 되는데, 자, 여기다 밑줄 그어볼까? 외부 물질의 침입에 저항하고 방어하는 작용. 아니, 공격받는다고 그대로 막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여기에 방어를 해야죠. 그것을 면역 반응이라고 부른대. 자, 얘들아, 쌤이 독서 지문할 때 1문단에서는 늘 무엇을 한다고 했어? 화제를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한 거야? 화제 제시하고 있는 거야. 자, 동시에 그 화제에 무엇을 알려줬어요? 정의, 그치? 이것을 면역반응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그래, 전개 방식 지금 정의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면역반응이 뭐라고? 외부 물질 침입에 저항하고 방어하는 것. 자, 따라서 건강하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읽어볼게.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반응이 활발하여 외부 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라고 했거든. 얘들아, 그렇다면 자,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자,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지금 면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죠? 화제가 제시되었지. 면역과 건강한 상태 또는 건강에 대한 통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세균이 하나도 없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무균?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면역 반응도 그것들을 전부 다 싸그리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싹 다 죽이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고 했어. 근데 사실 그렇지 않대. 그럼 뭐가 좋은 건데? 자, 그러나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면 오히려 인체에 해를 끼치기도 한대. 그치, 뭐든 과도하면 안 좋기는 하죠. 자, 최근 급증하는, 자, 여기서부터 괄호 한번 묶어볼까? 최근 급증하는 알레르기나 천식, 자가 면역 질환, 자, 괄호로 닫아보십시오. 자, 얘들아, 이게 뭐냐? 뒤에 나오는 불필요한 면역 반응에 지금 뭐가 쓰인 거예요? 예시, 그렇지. 불필요한 주황색으로 쓰고 싶은데 불필요한 면역 반응의 예시. 자, 그게 어떤 게 있다고요? 알레르기, 천식,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필요하지 않은 면역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거래. 그래서 뭐야? 면역 반응이 과도하면, 너무 많이 일어나면 오히려 인체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면역계가 일반적으로는 해가 되지 않는 물질들인 꽃가루나 먼지 뿐만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꽃가루, 먼지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지. 자, 얘들아 여기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 꽃가루나 먼지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대상인가? 아니죠. 그치?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는 해가 되지 않잖아. 근데 이거 제거해야 돼? 굳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 좀 면역 반응이 과도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조직까지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삼는 거지. 자신의 조직까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면역계가 자기 면역 조직까지 제거해야 자신의 조직까지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됐대. 그러면 쓸데없는 것까지 없애버리는 거니까 우리 몸에 좋지 않겠죠?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불필요한 면역 반응의 양상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면역 반응의 양상. 어떻게 그런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가?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면역계 과민 반응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과민 반응? 앞에선 이런 말 안 썼는데? 비슷한 말 찾아볼까요? 그렇지, 불필요한 면역 반응이랑 연결해줘. 그래서 독서의 특징, 비슷한 다른 말로 용어를 자꾸 대치하는 거였죠? 그래서 불필요한 면역 반응을 면역계 과민 반응이라고 대치하여서 다른 말로 바꾸어서 쓰고 있어요. 자, 이로 인한 질병들은 의료 환경이 발달한 선진국 밑줄 그어줘. 선진국에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대. 왜 선진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걸까? 자, 위에서 설명했어. 얘들아, 뭐라고? 의료 환경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대. 얘들아,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의료 환경의 발달이라는 것이 무엇에 영향을 주는 거야? 우리의 불필요한 면역 반응에 영향을 주겠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자, 적어봅시다. 불필요한 면역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맞죠? 선진국에 대해서 이러한 수식어를 붙였으니까 의료 환경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추론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가볼까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면역계 질환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자, 뒤에다가 꺽쇠 해볼까요? 면역계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까지. 그리고 뒤에 물음표 동그라미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쓰인 내용 전개 방식 일단 묻고 있는데 답변 나오나요? 네, 바로 밑에 가보면 뭐라 그래?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는데요? 인체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환경에서 찾았다고 했어. 그러면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을 하네?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어. 이런 걸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해? 문답 형식. 오케이. 자, 얘들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글에 써있어. 그럼 무슨 생각해? 그러게 뭘까? 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왜 그런 거지? 하면서 독자의 흥미도 유발하고 집중도 유도하고 있는 거야.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우리가 인체가 진화해온 환경에서 찾았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진화해왔는데 무균지대나 청정지대가 아니라 라고 했어. 너무 깨끗한 곳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것과 함께 진화를 해온 거야. 저게 있는 환경에서 자랐어. 얘들아, 사실 그렇지. 우리가 지금은 2025년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가도 너무 깨끗하게 소독을 다 하고 우리 치료를 해주시잖아. 근데 쌤이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는데 옛날에 어떤 의사가 수술을 너무 잘해서 명의로 이렇게 소문이 났대. 근데 약간 미친놈으로도 같이 소문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읽어봤더니 외과 수술의 달인이었대. 이 사람은 손이 너무 빠른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소독약 같은 게 없었잖아. 옛날에 소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그 외과 술에. 알지?
왜 그 소독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수술을 하던 사람인데 그럼 뭐야? 그냥 생으로 내가 여기 다쳤어. 그럼 그냥 바늘 넣고 이렇게 쑤셔서 뽑아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생사를 이렇게 쑤시는 거잖아, 이 더러운 바늘로.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는 이러한 좀 잘못된 믿음도 있었던 게 의사들이 수술을 많이 해서 이게 막 피가 묻잖아. 피가 많이 묻을수록 나는 고수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대. 피를 닦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던 거야. 충격적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왜 유명했냐면 손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감염되고 막 부패하기 전에 빠르게 수술을 끝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잘했던 수술이 뭐냐면 절단 수술. 빨리 썰어버린 거지. 그래서 살았대. 그럼 죽은 사람 없었냐고요? 당연히 있었지. 근데 옛날에 그렇게 수술하다 죽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 사람은 진짜 빨리 끝내버리니까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이 명의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위생관념, 지금의 현대의 위생관념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우리는 이처럼 수술을 할 때도 옛날에는 이렇게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과 함께 했었던 거야. 즉, 자, 다시 말해. 자, 다시 설명해 줄 때 요거 사용하죠. 자, 이들 뒤에서 집중해야 돼. 즉, 이들 침입자는, 자, 괄호로 묶어주십시오. 이게 뭐지, 얘들아? 뭘 말하는 거야? 맞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말을 다시 바꾸어서 표현했는데, 자, 침입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어라? 침입자? 여기 쓰인 내용 표현 방식이 뭐지? 이거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침입자라는 비유잖아. 침입해온 사람이라는 뜻인데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사람 아니잖아요. 그쵸? 자, 이들 침입자는 인체의 면역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얘들아 이때 자신도 누구야? 그치?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앞에 놓은 침입자를 말하는 거죠. 그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억제하도록 진화했고, 자, 요거 잘 확인해 봐야 돼, 얘들아. 자, 바이러스들은, 그치? 바이러스. 자,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한대?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인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인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외부 물질의 침입에 대비해서, 맞지? 우리가 면역 반응을 하는 게 뭐라 그랬어? 자, 면역 반응 다시 1문단으로 올라가 봐. 이게 뭐라 했지? 외부 물질 침입에 저항하고 방어하는 거라고 했지. 이거 막아야 되는 거야. 세균 못 들어와 하고 막는 건데, 자, 그것이 들어와서 내가 세균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진화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른쪽에서 한번 묶어볼까?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부터 진화할 때까지 세 줄 묶어주십시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였냐면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과 인간의 서로 다른 진화 방향입니다. 자, 얘들아,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은 면역을 어떻게 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어? 그치, 면역을 억제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고, 그 다음 인간은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쪽으로,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도록 우리는 진화를 해왔어. 자, 그래서 우리 본문에다 기호로 다시 표시해 놓으면, 얘들아, 인체는 어떻게 발전해 왔어?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발전을 해왔고, 자, 저기 침입자 놈들, 세균, 바이러스, 얘네들은 면역 반응을 억제하도록, 자, 마이너스 시키도록 발전을 해온 거지.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리는 더러운 곳에서 살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어. 그런데 현대의학이 너무나 발전한 거야. 위에 나왔지, 그치? 의료 환경이 발달했어. 현대의학이 발달했어. 환경이 개선되었어.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십시오. 환경 개선으로 바이러스 등이 줄어들게 되었어. 자, 그럼 얘들아, 여기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 이거를 원인으로 볼 수 있지. 바이러스 등이 줄어들었다. 이거 결과지, 그치? 여기까지는 이렇게 인과로 볼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 인과.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부분은 어디냐?
바이러스 등이 줄어들게 되자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것이다. 자, 우리 여기 밑줄 그어볼까? 바이러스 등이 줄어들게 되자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것까지 밑줄 긋고 옆에다가 위생가설 네모해주세요. 자, 그러면 또 여기 쓰인 건 뭘까요? 이건 정의라고도 할 수 있겠네, 그치? 근데 필기는 안 되어 있더라고, 프린트에. 그래서 쓰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위생가설의 내용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단 3문단 갈게요. 위생가설에 따르면, 자, 위생가설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야, 구체적으로. 위생가설에 따르면 바이러스에 접할 기회가 줄어든 깨끗한 환경이,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이게 더 안 좋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 그냥 한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그냥 애기 키우는 사람들이 하는 말. 애기를 너무 깨끗하게 키우면 애기가 나중에 오히려 질병에 취약해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데? 왜 애기는 면역력 약하니까 잘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자주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아주 조금씩 노출을 시켰을 때 애기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야. 자, 해서 위생가설도 비슷한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생가설은 인체가 외부 물질과의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의 균형을 찾는다는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이거 뭐라고? 시사점이라네. 근데 글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옆에다 시사점 한 번만 더 써줍시다. 자, 위생가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 물질이 너무 적으면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네, 그치? 맞아요? 자, 외부 물질이 너무 적으면 면역 반응이 너무 지나치게 일어나서 균형이 안 맞대. 그러면 얘들 어떻게 돼야겠어? 외부 물질이 적당히 해야 면역 반응도 적당히 일어나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지? 자, 모든 외부 물질들이 배척되기만 한다면, 자, 이때 외부 물질 구체적으로 뭐 있었지? 다시 한번 떠올려봐.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배척을 하기만 한다면 이라고 하니까 전부 배척하는 건 안 좋나 보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한다면에서 한번 끊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면역 반응에 제동을 걸어줄 존재가 사라지는 거야. 면역 반응 멈춰. 이제 그만 할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균형이 깨어지는 것이래. 얘들아, 면역 반응에 제동을 걸어라는 걸 위에서 다른 표현으로 찾아볼까? 면역 반응 억제. 그렇지. 면역 반응에 제동을 건다. 거기에다 똑같은 색깔로 밑줄 그어주세요. 면역 반응에 제동을 건다. 이거는 위에 나왔던 면역 반응 억제랑 같은 말이야. 자, 면역 반응 억제. 얘들아, 이렇게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게 뭐의 역할이라고 했어? 그렇지. 세박이. 자, 이거 외부 물질의 역할이지? 외부 물질이랑 연결해주세요. 자, 쟤네들이 이렇게 제동을 걸어주어야 하는데 그게 아예 없어지면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문장을 보면, 자, 저렇게 제동을 걸어줄 존재가 사라짐으로, 자, 이게 또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사라지면 어떤 결과가 발생해? 균형이 깨진다. 면역의 균형이 깨진다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자, 여기 또 체크 표시. 면역계는 어떻게 외부 물질과 공존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이 다음번엔 뭐가 나올까요? 공존하는 방법 또는 그 예시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자, 지금 질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또 흥미유발하고 있네. 답변도 뒤에서 하나요? 네,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통해서 여기에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지.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 밑줄 그어주십시오. 이걸 통해 알 수 있대. 그러면 이 뒷부분에는 장내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다. 묻고 답하는 형식 한 번만 더 써주고 계속 읽어봅시다. 자, 우리의 장 안에는 몸 전체의 세포수보다 10배나 많대. 자, 얘들아, 이런 거 사실 확인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밑줄 펜으로 그어놓읍시다. 우리 몸 전체의 세포수보다 10배나 많은 장내 미생물. 오, 이게 진짜 많네. 자, 이는 면역계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말하는 이는 뭘 가리키는 거야? 앞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 많은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야. 요게 이를 가리키는 거고요. 뒤에 있는 이들은 뭘 가리키는 거지? 장내 미생물을 가리키는 거야.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4페이지. 면역계를 구성하는 면역세포들은,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우리 지금? 면역세포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자, 이 면역세포들은, 자, 괄호로 뒤에 묶기 시작합시다. 인체에 유입된 외부물질을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는까지 괄호 닫고, 다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야? 전부 다 면역반응에 대한 설명이네. 이런 면역반응을 일으킨다. 자, 그래서 문장을 보면 면역세포들이 면역반응을 일으킨다. 되게 당연한 말처럼 보이네요. 그쵸? 면역세포들의 기능, 자, 다시 뭐라고?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였냐면, 자, 1번 인체에 유입된 외부물질을 인지하기, 그 다음에 2번 이것을 제거하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면역반응의 구체적인 내용인 거야. 맞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면역세포의 역할 또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무엇이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면역 반응은 뭐였다 얘들아? 1번 인지, 그치? 2번 제거. 자, 다음 가보자고. 중추적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는, 자, 지금 설명하는 면역세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줄 건가 봐. 수지상세포와 T세포라는 것이 있대. 자, 수지상세포는 뭐래요, 여러분? 말 그대로 세포막이 나뭇가지처럼 기다랗게 뻗어나와 있는 모양의 세포이다. 우리한테 갑자기 모양을 알려주네. 자, 수는요,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수, 그 다음에 지가 가지, 지자야. 그래서 말 그대로 나뭇가지인 거지. 나뭇가지처럼 생긴 그 세포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지상 세포는, 자, 인체에 침입한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이거 뭐였어? 위에 나온 면역 반응의 그 첫 번째 기능이네, 그쵸? 자, 그리고 저는 사실 면역세포는 수지상세포와 T세포이다 라고 분류를 한 거잖아, 맞지? 자,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그거 뒤에 가서 미리 동그라미 해준다고 했죠. 자, 수지상세포를 그래서 저는 기억으로 삼을 거야. 이따 T세포는 니은이라고 할 거야. 자, 수지상세포의 기능. 자, 첫 번째 기억 다시 1. 인체에 침입한 외부 물질을 인지하기. 자, 그러면 위에 면역세포의 역할 첫 번째,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기억, 수지상세포가 하는 거야, 그치? 위에다가 필기. 이것은 수지상세포가 하는 일. 근데 수지상세포가 하는 일이 끝나지 않았어.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소장과 대장 주변에 분포한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를 조력 T세포와 세포독성 T세포로 분화시킨대. 자, 이게 뭐가 하는 역할? 수지상세포가 하는, 그렇지, 두 번째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세부 정보 확인, 림프절의 위치도 알려줬어요. 여러분 독서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지. 다음 윗글을 읽고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이런 거 나오죠? 이때 림프절의 위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성숙 T세포가 있었는데 이 T세포를 분화시켰대. 얘들아, 이때 분이 무슨 뜻이야? 나누다, 그치? 둘로 나누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미성숙 T세포는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네요. 자, 두 개가 나와버렸어. 자, 이 두 종류의 T세포가, 자, 두 종류라고 했는데 밑에다 이름 한 번만 다시 적어볼까? 이름이 뭐였지? 조력 T세포와 세포독성, 그치? 이거 생물하면 다 배우지 않나요? 자, 몸 안에 침입한 외부 물질을 없애는 역할에다 밑줄 그어주십시오.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 이때 이물질은 당연히 외부 물질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게 뭐가 하는 역할? T세포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T세포가 하는 역할은 이물질 제거돼요. 그쵸? 그러면 자, 2번은 이퀄 니은인 거네. 동그라미 니은. 자, 이 니은은 T세포였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면역세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지금 5문단이었는데요. 이 면역세포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기억. 첫 번째 뭐가 있었어?
수지상세포. 수지상세포가 하는 일은 두 가지라고 했는데 뭐랑 뭐였습니까? 외부물질의 인지와, 쓰면서 우리 외우자. 외부물질의 인지와, 그치, T세포 분화였습니다. 근데 나는 림프절에서를 까먹을 것 같으니까 림프절에서까지 붙여서 외워줄 거야.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를 둘로 나누었어. 조력 T와 세포 독성 T로. 이렇게 분화시킴. 자,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 T세포는 무슨 역할을 했나요? 그치, 이물질 제거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아까 썼던 말로 외부물질 제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은 두 가지로 구성되었었는데 이때 면역 반응이란 인지와 제거를 말했거든요. 이 인지는 누가 하는 역할이다? 수지상세포, 동그라미 기억 수지상세포. 그 다음 제거는 동그라미 니은 T세포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5문단의 내용 전부예요. 자, 다음 6문단. 자, 그런데 장내 미생물은 우리 아까 이거 장내 미생물 얘기하다가 왔지, 그치? 장내 미생물 무엇으로 알려줬어? 아까 면역계랑 뭐 한다고 했지, 얘가? 공존한다고 했어. 면역계와 공존하는 외부 물질로서 장내 미생물이 제시되었잖아요. 이 장내 미생물은 조력 T세포나 그리고 세포 독성 T세포.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했더라? T세포가 뭐 한다고 했지? 외부 물질 제거한다고 했죠. 외부 물질의 제거 기능을 하는 친구들이야. 이 녀석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공격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T세포 이기려고 열심히 운동해야 되나? 아니고 수지상세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자, 얘들아, 수지상세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지? 외부물질 인지도 하지만 그렇지, T세포 분화시킨다고 했죠. T세포를 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수지상세포한테 영향을 미쳐서 야, T세포 분화시키지 마! 라고 하면 장내 미생물이 공격받지 않겠지요. 또는 나를 공격하는 그 T세포를 만들지 마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자,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조력 T세포와 역시 원래 쓰려던 대로 써야 돼. 좀 줄여주려다가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로 분화를 시키는 거지. 쟤네들이 공격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성격을 바꿔놓는데, 얘들아, 그 성격을 바꿔놓는다. 얘들아, 밑줄 그어볼까? 성격을 바꿔놓는다. 자, 위에 썼지만 얘들아, 조력 T세포랑 세포 독성 T세포는 외부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어. 이게 곧 뭐인 거야? 위에 쓴 성격인 거지. 그렇지. 자, 이 성격을 바꿔놓을 거래. 어떻게? 자, 즉 다시 한번 설명하는 부분 봅시다. 수지상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 누가 그렇게 한다고? 장내 미생물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면역 반응 일으키지 마! 라고. 자, 이렇게 성격이 변한 수지상세포를 저런 분화를 못 시키게 하는 거지. 조절수지상세포라고 부른대요. 조절수지.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그치? 조절수지상세포. 나 동그라미 하고 싶은데 잘려서 잘 안 되는군. 조절수지 상세포라고 부른대. 이 조절수지 상세포는 림프절에서, 자, 밑줄 긋자.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를 조절 T세포로 성숙시킨대.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요? 맞아. 위에서 공격하는 녀석들은 조력 T, 세포 독성 T 였는데 얘는 조절 T래요. 자, 위에 있는 조력 T나 세포 독성 T와는 달리라고 하지. 지금 비교하는 거네.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준대요. 자, 얘들아, 조력 T나 세포 독성 T, 다시 말하지만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 외부 물질 제거한다고 했지. 외부 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무슨 반응이었어? 면역 반응. 그렇지. 이건 곧 면역 반응이야. 면역 반응 활성화된 거야. 면역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조절 T세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뭐가? 조절 T세포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된대. 자, 그 결과 장내 미생물은 외부 물질이면서도 면역계랑 공존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오호, 좋은 결론이로구만. 자, 장내 미생물은 조절 T세포를 통해서 자신의 생존을 꾀하지만, 자, 한번 끊어주세요. 얘들아, 장내 미생물이 나는 꼭 인간이 건강하도록 만들어야지 뭐 이런 의도를 가졌어? 그런 의도는 아니야, 그치? 그냥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취했을 뿐이야. 나를 공격하는 내가 장내 미생물이야. 나를 공격하는 저 T세포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든 거라고. 하지만 그 결과 인체의 면역계는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하게 됩니다. 조절 T세포가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자, 해서 실제로 알레르기 환자의 몸에 조절 T세포가 작용하면 그 과민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한 염증이 억제되고 그 다음 증상이 완화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절 T세포가 올바르게 작용하는 그 예시를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조절 T세포를 만들게 하는데 외부 물질인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역계와 공존하는, 자, 여기에다가 표시해볼까? 외부 물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이전까지는 외부 물질을 무엇으로 생각했을까? 제거해야 하는 대상, 없애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공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게 된 거야. 자, 무엇을 계기로 해서 장내 미생물의 역할을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발생하게 된 거지. 얘들아, 문제는 다 풀어봤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풀어볼 거야. 41번, 42번, 43번, 그 다음 45번까지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은 그냥 답만 고르는 게 아니라 쌤이 뭐하러 했지? 뭐가 틀렸나? 이거 몇 문단에 있었나? 이거 꼭 찾아서 써보십시오. 예컨대 만약에 1번의 근거가 5문단이라면 이렇게 5문단이라고 쓰는 거고, 얘들아, 선지가 길지? 1번 선지 어디서 끊어줄 거야? 분석하러 여기서 끊어야 되죠. 그 다음 판단해야 되는 거 뭐야? 분석 있는가? 그 다음 또 뭐야? 가설 수정의 필요성 제한했는가? 그 다음 분석한 다음에 그거 제시하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야 돼. 알았지? 자, 지금부터 7분 드릴 테니까 근거를 한번 싹 다 찾아보십시오. 깨끗하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1번부터. 자, 먼저 모든 선질 다 볼 거야, 얘들아.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거 몇 문단에 나와 있습니까? 몇 문단? 5문단, 그치? 여기 5문단에서 면역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 수지상세포가 이런 역할을 해. 그 다음에 T세포가 어떤 역할을 해. 알려주고 있지. 그래서 앞부분은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런데 뒷부분에서 어떤 가설의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는 게 아니죠.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앞은 5문단에 나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원인 설명. 이거 몇 문단에 있었어? 2문단에 있었습니다. 그치? 2문단. 2문단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함? 외부 물질이 지나치게 배척되는 것. 그래서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해졌을 때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그 꽃가루나 먼지처럼 일반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조직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과민 반응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뒤에 면역 반응의 통념이 뭔데? 그건 1문단에 나와 있지. 면역 반응에 대한 통념까지는 1문단에 나와 있어. 그게 뭐였는데? 면역 반응이 활발하면 좋다. 외부 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 그게 건강한 거지. 이게 뭐라고 했어? 통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 아니 그거 너무 과도하면 과민 반응 일으켜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박하고 있지. 따라서 2번이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자, 다음 3번도 보겠습니다. 면역 반응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소개한다. 이거는 우리 방금 봤던 1번과 2번을 보면 되겠지. 1문단, 2문단. 1문단에서는 면역 반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통념과 2문단 아니 과하면 안 좋아 라는 상반된 관념을 보여줬고요. 뒤에는 관점이 지닌 한계까지 설명해줬어? 에이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계가 틀렸어요. 자, 다음 4번 과민 반응의 해결 방안 제시해줬나요? 해결 방안 제시? 있어요 없어요? 조절 티스트 해결 방안이에요? 네? 조절 티스트 해결 맞아요. 있어요. 7문단에 있어요. 자, 여기 있잖아. 조절 T세포가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면역 반응 강약 조절한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해결 방안 이제 7문단에 나와 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예상되는 반론 반박했어요? 이게 없는 거야. 예상되는 반론 반박 X.
자, 다음 5번. 면역 반응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를,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 주도적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를 생성 위치에 따라 분류한 뒤 한 번 더 끊어줘. 각각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다. 얘들아, 주된 역할을 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 뭐랑 뭐가 있다고 했어? 오문단에서? 그렇지. 수지상과 T세포가 중추적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 오문단에 지금 나와 있어요. 오문단에 면역세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뭐 했어? 각각의 역할 구체화했어요? 네, 이것도 했어요. 그치? 이것도 오문단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걸 생성 위치에 따라 분류했어? 이게 아닌 거지. 그치? 위치에 따라 분류한 게 아니고 역할에 따라 분류를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문에서 알려준 위치는 림프절 위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얘들아, 그리고 림프절도 왜 얘기했지? 림프절에서 분화를 시킨다고 얘기했을 뿐이죠. 맞죠? 그러니까 뭐는 어디서 생기고 뭐는 어디서 생기기 때문에 분류가 된 게 아니잖아. 어떻게 분류했어? 면역의 반응의 기능 두 가지였지. 첫 번째는 뭐였어? 인지. 두 번째는 제거였죠. 그쵸? 근데 인지를 하는 게 수지상세포, 제거를 하는 게 T세포. 그러니까 역할에 따라서 나눠 놓은 거야. 알겠어? 수지상세포는 어디서 형성되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42번. 윗글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없는 질문.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장내미생물 인체에서 어떻게 생존하는가 몇 문단에 있어요? 6문단. 6문단. 장내미생물이 수지상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성격을 바꿨다고 했잖아.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그래서 살아남는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1번은 6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얘는요? 네? 2문단? 3문단.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으로 라고 나와 있지. 자, 이것 때문에 인체가 바이러스랑 접할 기회가 줄어들었어. 여기에 정확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42번의 2번은 3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해 일어나는 질병에 무엇이 있나요? 몇 문단에 나와 있어? 2문단, 그치? 2문단에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알레르기, 천식, 자가 면역 질환, 그치? 여기 있었어. 자, 그럼 얘들아 넘어온 김에 5번 선지도 볼게요. 인체가 외부 물질 제거하지 않고 공존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어디 있지? 4문단. 4문단을 보면 되죠? 마지막 문단? 인체가 외부 물질과의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의 균형을 찾는다 라는 시사점을 준대잖아. 얘들 이거 다시 읽어볼래? 위생가설에 따르면 바이러스 접할 기회가 줄어들어 너무 깨끗하면 질병에 걸려버려. 그 외부 물질, 바이러스 같은 외부 물질과의 공존을 하면 면역 반응의 균형을 찾을 수가 있어. 외부 물질 제거하지 않고 공존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면역 반응의 균형을 얻을 수가 있어. 맞아? 네, 그래서 42번에 5번 3문단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은 2문단, 5번은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그 시사점이 정확히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시사점? 자, 보시죠. 잘 물어봤어요. 자, 얘들아, 시사점 거기다가 정의를 좀 적어 놓을까? 넌지시 드러내거나 간접적으로 예고하는 부분이나 요소. 여기서는 예고보다는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지. 이때 시사가 한자가 뭐냐면 보일 시자를 쓰거든요. 시각할 때 시자. 그래서 사는 부추길 사자야. 자, 이렇게 해 하는 사자야. 그래서 이 위생가설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봐봐 이런 점이 있어 하고 보여준다는 거야.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점, 우리가 알게 하는 것,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느냐, 이게 시사점이에요. 자, 해서 인체가 외부 물질 제거하지 않고 공존할 때 얻는 이익, 곧 시사점 우리 확인했고, 자, 4번 보겠습니다. 위생가설에 따를 때
깨끗한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 있었어요? 이게 없었어. 그치? 긍정적 변화는 없고 부정적 변화만 알 수 있었어. 자, 부정적 변화는 몇 문단에 나와 있었지 얘들아? 2문단. 2문단? 3문단. 자, 부정적 변화는 어디 있었냐? 부정적 변화는 2문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네. 그치? 알레르기, 천식, 자가면역 질환 이런 불필요한 면역 반응 나와 있고 면역계 과민 반응 있고 그쵸? 그래서 2문단에 나와 있다라고 말하면 되겠군요. 부정적 변화는 알 수 있음. 오케이. 자, 다음 43번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부터 확인. 인체의 면역계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치?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무엇에 영향을 받아야 돼? 그렇지. 장내 미생물처럼. 얘들아, 이렇게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건 뭐였어? 외부 물질이었지. 자, 외부 물질이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었어. 그리고 그 외부 물질의 예시로 무엇이 제시되었던 거야? 그렇지. 장내 미생물이 제시되었던 거야. 자, 외부 물질이 면역 반응을 억제해 주니까 우리의 과도한 그 면역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 거지. 눌러주니까 얘가. 자, 다음에 2번 또 확인해 보시죠. 인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자,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면역 반응의 강약이 조절되는 것. 자, 얘들아 이거 몇 문단에 있었어? 어디 있냐? 2문단에서 면역 반응이 너무 지나치면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4문단과 7문단에서 이렇게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좀 글을 두루 살펴보면 다 알 수 있었어. 자, 그리고 3번 외부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경우도 있지만 맞지? 이거 충분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1문단에서 알 수 있고 그 다음 유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거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 거기서 장내 미생물 제시했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 7문단 7문단에서 얘가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상세히 설명해 줬지. 자, 그리고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은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원인에 해당한다. 얘들아 이거 어디 썼어? 3문단으로 가볼래 한번? 3문단 가봐. 쌤이 아까 인과 써놓은 거 있지 않아? 밑에서 두 번째 줄 현대의학의 발달 이게 원인.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 등이 줄어들었어. 결과. 자, 그 결과 또 어떤 영향을 미쳐?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되었어.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지나친 이유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뭐 때문인 거야? 지나치게 환경이 너무 잘 개선되어서 현대의학의 발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43번에 4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에 5번 자신을 공격 대상으로 인지 못하도록 바꾸는 거 6문단에 있지? 6문단 두 번째 줄 수지상세포에 영향을 미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43번에 5번 근거는 6문단이 되겠어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다음 44번 적절하지 역시 아는 것.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자, 그림은 비교하라고 지금 낸 거네. 그치? 자, 왼쪽에 있는 게 수지상세포, 미성숙 T세포로 발현이 되는 얘들아 이거 무슨 반응이야? 면역 반응. 그렇지. 아주 잘했어. 면역 반응이었어. 근데 나를 보니까 얘들아 뭐가 달라졌어요? 그렇지. 조절수지 상세포가 되어버렸네? 어머, 이 녀석은 어떤 역할을 했더라? 미성숙 T세포를 무엇으로 발현시켰지? 네, 아직 뭐야 생물 한다며. 자, 왼쪽으로 돌아와봐 얘들아. 수지상세포. 원래 수지상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수지상세포 역할. 얘들아 면역 반응에서의 수지상세포 역할. 얘 어떤 역할 했지? 인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T세포 분화시켰지. 그치? 얘가 T세포를 분화시켰어. 그러면 T세포는 무엇으로 분화되었지? 자, 얘가 하는 기능부터. 자, 얘가 하는 기능 뭐였어?
제거하는 기능을 했고 얘가 무엇과 무엇으로 분화되었어? 조력 T와 세포 독성 T 요렇게 분화가 되었어. 쓰고 있니? 자, 다시 수지상 세포의 역할 외부물질 인지, 그 다음 T세포 분화를 시켜 미성숙 T세포의 역할 외부물질 제거할 거야. 그 다음 수지상 세포가 분화시켜서 얘는 조력 T와 세포 독성 T로 분화가 됐어.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와보니 나라는 그림은 그냥 수지상 세포가 아니라 조절 수지상 세포래. 얘가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 자, 무엇 때문에 바뀌었을까? 그렇지, 요 녀석 이름이 뭐야? 이거 아마 장내 미생물이겠죠. 아마 그렇겠지, 그치? 장내 미생물로 추정이 됩니다. 얘가 영향을 줬겠죠? 자, 그래서 조절수지상 세포가 되면 미성숙 T세포는 무엇으로 바뀌죠? 조절 T세포로 바뀝니다. 혹시 분화되나요? 분화된다는 말이 있었나요? 없어요, 그치? 얘들아 봐봐. 조절수지 상세포는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를 조절 T세포로 성숙시킨다 라고 했어. 미성숙된 걸 성숙시킨다고 했지. 그냥 얘를 익힌다고 했어. 맞죠? 키울 거야. 그런데 위에서는 수지상세포는 얘를 분화시킨다, 나눈다 라고 했어. 해서 수지상세포는 T세포를 둘로 나눈 것이고 조절수지상세포는 그냥 뭘 만들어내는 거야? 조절 T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가의 수지상세포는 반드시 괄호로 묶어서 풀어, 얘들아. 나의 조절 수지상세포와 달리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정보는 두 가지야. 수지상세포가 이거 하느냐, 맞아요? 네, 인지하죠. 이게 인지가 기능이었어.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판단해야 돼. 나의 조절 수지상세포는 외부물질 제거하는 대상으로 인지하나요? 조절수지 상세포는 외부물질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지하나요? 인지하나요? 봐요. 아이씨. 나의 조절 수지 상태가 안 하죠. 근거. 그냥 육문단 봐. 인지가 아니라 말해봐요. 면역계에 영향을 줘서 끝까지 말해봐. 예, 잘하고 있어. 영향을 줘가지고 네. 이제 영향을 줬잖아요. 네. 이제 뭐요? 그러면 이제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뭘 하겠죠, 그러면? 얘들 앞에 육문단 봐봐. 아주 시도가 좋았어. 자, 육문단의 두 번째 줄을 봐. 수지상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 근데 수지상세포가 원래 하는 면역 반응이 뭐였어? 외부물질 인지였잖아, 그치? 수지상세포가 하는 거 외부물질을 인지하고 그 다음 얘 T세포를 분화시키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 맞아? 따라서 돌아와봐. 가의 수지상세포는 나의 조절수지 상세포와 다르게 쟤는 외부물질 제거해야지 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야. 근데 조절수지 상세포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달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1번 선지는 맞는 말이라는 거야. 해서 얘들아, 무엇은 무엇과 달리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얘를 괄호로 묶어놓고 원래 본 문장의 서술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무엇과 달리라는 서술이 맞는지도 한번 확인하면 돼. 알았지? 원택 알았어? 네. 2번. 가의 T세포는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 하죠. 이게 제거 역할이잖아. T세포가 하는 게 원래 그거였잖아. 근데 나의 T세포는 무슨 T세포야? 얘는 조절 T야. 조절 T는 저거 제거해? 제거 안 하지. 그러니까 달리도 맞는 말이야. 다음 3번. 나의 미성숙 세포는, 자, 일단 여기까지 판단합시다. 나의 미성숙 T세포는 무엇으로 나뉘나요? 나의 T세포가? 나의 T세포 두 종류로 나뉘어요? 안 나뉘지. 그러니까 분화되지 않는다가 맞는 말. 무엇으로 바뀌어? 조절 T 하나로만 바뀌어요. 근데 가의 미성숙 세포는 무엇으로 나뉘어? 조력 T와 세포 독성 T로 분화되므로 가와 달리 분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맞아.
자, 다음에 4번. 나의 T세포는 가의 T세포와 달리, 자, 묶어 놓으시고. 나의 T세포 봅시다. 나의 T세포 조절 T세포네요. 과민 면역 반응으로 발생한 염증을 억제해준다. 맞아? 몇 문단에 나와 있어? 몇 문단에 나와 있어? 6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보시면 7문단에 나와 있죠. 6문단과 7문단. 조절 T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7문단 보십시오. 면역 반응에 강약을 조절하게 된다. 그래서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한 질병을 치료한다. 자, 이러면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밑에 봐봐. 과민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이 억제된다. 증상이 완화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7문단에 나와 있군요. 얘는 7문단. 그래서 맞는 말. 그 다음에 가해 T세포는 그런 역할 해요? 안 하죠. 가해 T세포는 그냥 바이러스 죽이기만 하잖아. 제거만. 자, 다음에 5번 볼게. 가와 나의 작용은 모두 외부 물질을 유입을 막음으로써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난다. 얘들아, 외부 물질의 유입을 막기. 이건 뭐가 하는 거야? 가지, 가. 면역 반응의 목적이지. 얘들아, 1문단 한번 가볼까? 자, 1문단에서 뭐라고 했느냐? 외부 물질의 침입에 저항하고 방어하는 작용. 이게 면역 반응이라고 했지. 외부 물질이 들어와? 아이, 들어오지 마! 라고 저항하는 게 면역 반응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저희 한가 되고 있어가지고. 뭐? 저희 뭐야? 자, 외부 물질의 유입을 막음에다가 밑줄 긋고 쓰세요. 면역 반응. 이게 면역 반응이야. 그러니까 가는 면역 반응이 맞는데 나는 면역 반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좋습니다. 나는 뭐였냐면 그러면 인체로 들어온 외부 물질이, 저 장내 미생물 같은 외부 물질이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얘는 면역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억제하는 거죠? 면역 억제. 가는 면역 작용이고 나는 면역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5번 가보슈. 45번 제일 적절한 거, 구체적인 방안. 윗글을 활용하여, 아니지, 보기를 활용하여 윗글을 한번 보충해 봅시다. 최근 기생충이 특정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 질병을 가진 뇌를 관찰해보자. 면역계 과민 반응이랑 관련이 있대. 에헤이, 그러면 뭐 넣어주면 좋을까? 면역 반응을 억제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그쵸? 근데 기생충을 넣었더니 얘들아, 기생충 이거 외부 물질이지. 자, 이런 외부 물질은 어떻게 발전을 해왔다고 했어? 어떻게 진행하였어요? 그렇지, 면역 반응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해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기생충을 넣어서 치료하는 데 사용을 한 거지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거 몇 번입니까? 1번. 그렇지. 외부 물질과 공존을 하여서 너무 과도한 반응이니까 이걸 억제시켜줘서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거죠. 균형을 이루게 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다. 자, 2번은 뭐가 틀렸어, 얘들아? 그렇지. 활발하게가 아니고 얘는 억제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3번. 인체가 이런 곳에서 진화해왔어? 에이, 아니지. 세균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진화를 거듭해 왔다고 했죠? 4번은 뭐가 틀렸어? 이게 갸웃이야?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봐. 4번 틀렸잖아. 왜 틀린 말이야? 자, 힌트. 네? 자, 힌트는 여러분이 어딜 보면 되냐면 2문단과 3문단을 보시면 돼요. 특히 3문단을 잘 보면 돼요. 3문단. 환경의 발전. 주어가 잘못된 거였어.
성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의학의 의. 응? 응? 기생충이 응? 환경의 발전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사례 아니에요? 이유는? 알레르기가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돼요. 그런 느낌이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볼까? 얘들아 봐봐. 이렇게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 면역계가 왜 이렇게 미쳐 날뛰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봐봐.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은 면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인간은 어떻게 진화해 왔어?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도록 진화해 왔어. 맞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균형이 맞았던 거야. 왜? 우리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서 균형이 잘 맞았던 거지. 알겠어? 요컨대 이런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지금 뭐가 많이 없어진 상태야? 얘가 많이 없어진 상태야. 그치? 면역을 억제해줬던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이 없어졌어. 왜? 이유는? 의학의 발달, 그치? 환경의 개선. 이것 때문에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억제하는 것이 사라졌으니 면역 반응이 미쳐 날뛰는 거야, 얘가. 맞아? 눌러주는 게 없으니까 미쳐 날뛰는 거야. 알겠죠? 얘들아, 친구들 생각해봐. 친구들 사이에 약간 서로 이렇게 잡아주는 친구들 있잖아. 얘가 너무 나대면 얘가 눌러주고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어느 날 그 눌러주는 친구가 뭐 아파서 못 왔어. 뭐 저기 할머니네 간다고 오늘 빠졌어. 그러면 이 나대는 놈이 겁나 나대겠지? 야, 얘를 눌러주는 친구가 없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자, 해서 이해했지 얘들아?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지금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 플러스만 남는 거야. 그래서 면역 반응이 미쳐 날뛰어. 면역 반응이 자꾸자꾸 발생해. 그게 뭐라고? 면역 과민 반응인 거야. 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얘가 봐.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거지. 자, 그러면 돌아와 보셔. 4번. 면역계가 환경의 발전에 따라, 자, 환경의 발전에다 밑줄 그어 보십시오. 자, 어떤 환경이 발전한 거야, 얘들아? 현대? 의학의 발달. 그 다음 환경의 개선. 이때 환경의 개선이라는 게 뭐야? 깨끗해졌다는 거겠지.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게 줄어들었다는 거겠지. 자, 그리고 밑에다 연결해서 부족하니까 세균 바이러스 하나 뭐였지? 기생충 등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3문단의 표현을 그대로 쓰면 얘네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줄어들게 되자라고. 자, 그러면 이러한 환경의 발전,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이 줄어들었어. 이것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무엇이 적응하고 변화했다면? 면역계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했다면 면역계가 과도하게 날뛰었겠어? 아니지. 아, 우리는 이제 이런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덜 죽여도 되는구나. 그러면 면역 반응을 좀 낮춰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적응을 못하고 여기에 변화를 못했으니까 여전히 옛날에 그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가득했던 그 시대에 진화한 상태로 남아있으니까 억제하는 게 사라졌네? 우와, 나 면역할 건데? 이러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오히려 적응하고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러한 세균 같은 외부 물질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요? 네. 자, 다음에 5번. 인체에 침입한 유해한 외부 물질들을 제거하는 중요성이야? 아니, 쟤는 제거를 안 하도록 발전했잖아. 아니, 장내미생물은 제거 안 하는 친구잖아. 자기 살아남으려고 그 수지상세포의 성질을 바꿔버린 친구잖아. 그래서 45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27페이지 넘어가면 제가 글의 구조를 표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읽으면서 내용 이해해보시고 모르는 거 질문할 거고요. 다음번에 빈칸 뚫어서 퀴즈 볼 거야. 알았지? 네. 네, 직전 수업 시간에.